글의 순서. 일단 다시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논리적인 선후 관계다.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다? 연결사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저게 쓰이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얘가 크게 나눠보면 순접계통하고 역접계통이 있었어. 역접 나오면 땡큐다. 즉, 뭐 however 이라든지, 뭐 반면에, 뭐 오늘 보게 될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이제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논리적으로도 뭐 긍정, 부정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 뭐 긍정, 부정, 뭐 부정, 긍정 이렇게. 근데 이제 순접이 좀 애매하다. 이제 얘는 예시의 연결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원의 연결사, in other words, in fact 같은 것까지. 그리고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 게다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인과도 있는데, 인과도 뭐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늦잠을 잤다. 그 다음에 지각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벌점을 받았다. 미인정 지각, 그치? 그러면 요 사이에 인과가 들어가. 그래서 그럼 사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앞에 원인이, 이게 결과니까 원인이 뭐인 것 같아, 시원아? 인과관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응, 원인. 아니, 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요거랑 요거 중에. 예. 아, 늦잠 잤다, 지각했다, 벌점 받았다. 지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늦잠 자서 벌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요걸 넣어보면 돼. 왜? 늦잠 자도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각을 했으니까. 해서 인과관계 역으로 뒤집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거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법적인 선후관계. 그치? 그래서 얘 뭐 대표적으로 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가 나오는 경우. 순서가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인데, 근데 이제 얘는 반드시 앞에 뭐 일반 명사가 나오고 두 번째 다시 나올 때, 특정한 거 나올 때 꼭 그렇게만 되진 않아. 처음부터 훅 이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저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 왜냐면 글이라는 게 긴 글을 일부만 잘라가지고 붙인 거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 내용하고 이걸 같이 맞춰보는 건데, 여기서 꼭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이 문법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역으로 추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순서를 맞춘 다음에 내용적으로 문법적 선후 관계는 요거를 맞춘 다음에 얘를 요거까지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내용도 맞고 문법도 맞구나, 두 개를 동시에 보는데 사후 확인. 그 다음에 뭐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it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해. 어복이면 it이 되긴 할 텐데, 보통 뭐 it이 어딘가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라고 가리키는 게 앞에 뭐라도 다 될 수 있어. 3인칭 단수 뭐 명사 빼놓고도 어구나 뭐 개념이나 뭐 다 얘기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약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용 맞춰가지고 이것도 맞구나 또 역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좀
단서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데이라고. 요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지? 데이는 꼭 확실하게 찾아주고, 히나시는요, 이것도 그렇긴 한데 얘도 가끔 좀 애매할 때가 있긴 있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영어의 트렌드 중에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뭐 person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걸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성차별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었거든. 과거 영어에서는. 근데 최근에는 얘를 그냥 데이로 받아줘. 그래서 뭐야 수가 안 맞는데 단수에서 복수로 갈 수 있어? 이거 가능하다는 거지 요즘에는.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지시사라는 게 있었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this나 뭐 that 같은 거 있잖아. this book, that book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this나 that이 더 유의미하려면 요 뭐 예를 들어서 this 안 할게. 플러스 여기에 구체적인 명사가 왔을 때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이거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 명사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겠다. 색깔을. 책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딘가에 뭐 this idea 이렇게 했다 치자고. 그럼 이러한 아이디어는 하면 보통 이런 글이 일반적으로는 다 필자 생각이거든. 그럼 다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명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명사 나올 때는 확실한 단서를 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 중에서 반드시 또 기억을 해줘야 될 중요한 게 search지. search 플러스 명사가 올 거야 여기. 뭐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직접 문장에 A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디스북이 여기 나오면 직전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치면 바로 직전이 아니라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 책이라는 게. 근데 서치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준으로 예외 없이 직접 문장에서 바로 이어지더란데 요때 요 표현 자체는 바뀔 수도 있어. 동일한 단어를 꼭 안 쓸 수도 있어. 하여간 서치는 그래서 되게 유용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 search 그다음에 this나 that은 구체적 명사 쓸 때, 그다음에 뭐 they 이런 애들이 문법적인 선호 관계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대부분 답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도 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쓰는 게 뭐였냐면은 그 영어의 연역적 전개 방식을 따라서 이 포괄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두 갈씩, 영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연역적인 전개를 따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라. 무슨 얘기예요? 하면은 뭐 제시문 다음에 얘도 내용상 올 수 있고 얘도 내용상 올 수 있는데 얘는 포괄적인 말이고 얘는 예시잖아. 그럼 이게 먼저란 얘기지. 이해됐니? 요거? 그 세 가지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자,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학년이 올라가면 나중에 얘기할까? 근데 지금 일단 하나 들어는 봐, 개념적으로. 네 번째는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는 소재 연결이라고 그래. 소재 연결. 요 정도가 다야. 그러니까 소재 연결은 뭐냐면, 좀 칠판이 좁은데, 여기다가 뭐 쓰고 있다 치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고 A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B라고 하고 B에 대한 보충 설명, C에 대한 보충 설명 뭐 이렇게 이제 원래 그런 전개가 돼야 돼. 사과, 옥천 사과, 뭐 딸기, 논산 딸기 이런 느낌인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시험 출제를 묶을 때는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 제시문 주고 세 개를 섞는 거야. 그러면은 소재 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소재끼리 묶어줘서 순서를 잡는 거를 소재 연결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거는 뭐 여기 ABC에 이런 거 땡큐에 해당하는 이런 거 전혀 없고 더 뭔지 모르겠어 이럴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방법 자체는 제시문을 읽고 첫 문장을 보고 여기서 이어질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게 두 가지로 정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확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는 몰라도 그 선택지 중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로 골라.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쉬운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안 되는데 뭐 하나는 될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 하면 얘가 선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C를 먼저 잡은 다음에 뭐 B, A구나. A, B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흐름을 쫓아가면 되겠고 내용을 요런 거 이 패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 얘가 제일 쉬운 거에 해당돼.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는 얘는 모르겠어. 얘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 요런 느낌 있지. 그럼 이런 경우에서 확실한 게 B가 확실하게 선두 다음에 올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A하고 C가 있으면 B 앞에 뭐가 연결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때 사용하는 게 뭐 이 소재 연결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는 문제는 뭐 여기까지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을 보고 선두에 뭐가 올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내용 연결해서 읽어가는 거다. 방법은 그런데 같이 볼게. 일단 한번 해봐 먼저. 여긴 대조니까 뭐 차이 나는 게 확실하게 있을걸. 이게 다야. 글 순서 삽입은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고. 자, 너는 놀라본 적 있냐? 들어서 너 자신의 목소리에 녹음, 그러니까 내 목소리 녹음한 거 들어오고 깜짝 놀란 적 있냐? 물어봤으니까 소재는 저건가 보네? 너는 아마 생각했을 거다. 저게 정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일까라고. 내 목소리 저런 식이야? 라고 얘기한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가보면 여기에 two pathways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올 거거든. 이런 식으로 열건데 보통 둘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대조야. 대조도 뭐 열거의 일종이긴 하니까 일단 뭐 A 뒤에는 두 가지가 열거가 되겠군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두 가지 길 또는 경로가 있다. 들어있지.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우리가 말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어질 수 있냐 이거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시연아. 두 가지야. 안 된다, 모르겠다, 될 것 같다. 모르겠다랑 될 것 같다는 같은 대답인 거예요? 맨 처음 나오면 되죠. 응? 맨 처음 나오면 되지 않나요? 왜? 그 근거가 중요해. 안 된다면은 확실하게 뭐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느낌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데는 안 돼. 문제 푸는 건데, 그치? 그래서 이건 우리 이걸로 할게. 모르겠다. 오케이? 모르겠다. 아니 뭐 저렇게 물어보고 자, 두 가지 목소리 인지하는 경로가 있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잖아. 일단 될 수도 있다.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B를 가보면 but 일단 역접이네. because인 것까지 우리의 vocal cord 성대가 우리가 말할 때 vibrate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second internal pad 이거 이제 두 번째에 우리 내부의 길이 있대. 그럼 첫 번째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딱 보이긴 하잖아.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안 된다. 안 되는 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오케이 뭐 요거 이렇게 될 확률이 있는 거네. A, B가 그지? 그 다음 C로 갔어. 아마 너의 액센트 강세는 보다 두드러질 거래. 레코딩 음성 녹음에서 뭐보다 네가 깨닫는 거보다 또는 너의 목소리가 더 높을 거야. 그게 너의 귀에 보이는 것처럼 틀린 거가 됐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서 놀라본 적 있냐? 넌 아마 저렇게 생각할걸? 아마도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게 들리고 이럴 거다. 뭐 구체화 시켰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B가 있고 앞에 이제 뭐랑 연결되느냐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A하고 그 C를 다 읽어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 이제 우리 느낌상으로는 요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반대로 B 앞에 C가 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C를 먼저 다 읽어볼게.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매우 흔한 경험이다. 설명은 매우 간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는 거는 첫 번째 게 안 나왔잖아.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CB, CAB구나 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방법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이 논리를 따라가는 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특히 이 유형에서는 내가 이거인 것 같아서 골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연습할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게 두 번째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설명, 즉 이유를 말하겠다 해서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열거가 된 상태지. 그러니까 얘는 열거이기도 하고, 이게 또 요게 대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조에다가 집어넣긴 한 거란 말이지. 이해돼? 요거 방법 자체는 이런 식이요. 그래서 뭐 하나는 뭐 라우트 경로인데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야. 파동 또는 파장처럼 이동을 하는 거지. From the air, 공기 중으로부터 through the outer, 바깥의 중간에 내부 기로, 뭐 내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성대가 울리니까 뼈 타고서 이제 그 소리를 느낀다라고 해서 내 자신이 느끼는 거하고 외부에서 이제 들리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됐냐고? 이런 느낌. 자, 문장 삽입 유형이지만 여기 이렇게 그 대조 연결사가 역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격계통 이거 먼저 보고 앞에 뭐가 올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뭐 여기를 읽어보기 전에 뭐 전체 한번 너네 봤으니까 여기 보면은 처음에 또 역시 두 가지 종류의 뭔가 유사성이 있다라서 또 뭐 대조가 나올 거거든. 이게 대조잖아. 이게 A라는 개념이야. 이게 B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 왜 대조 전개 방식은 이거잖아. 뭐 A가 있고 뭐 B가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른 게 있어 라고 해서 자 A를 먼저 얘기해 줄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대조의 연결사를 주고 자 그래서 B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 대조의 전개 방식은 전형적으로 이걸 취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네가 글을 써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다음 이제 필자 생각이 나오면 여기 좀 그러니까 나는 B가 좋아 A가 좋아 뭐 요지는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다는데 보통 이제 글 순서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에 A 얘기하고 B 한 다음에 또 대조를 주고 또 A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논리가 왔다 갔다 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 출제를 이렇게 이런 글이 없고 일단 이렇게 내질 않는다. 이거는 믿어라. 그치? 요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homologous trait이라고 하는 게 뭐 상동형질이라고 한자 표현이라고 나도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 뭐 저 중요하진 않아. 그냥 뭐 A, B로 나눠서 B라는 특징, 형질은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여간 얘가 공통적인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뭔 소리야? 그지? 기능이 공통이거나 아니거나. 그런데 걔네들은 descended 내려왔다. descend 하강하다. 그러니까 물려받았다는 거지. 공통의 조상에서 물려받은 거고 그래서 따라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공통의 구조를 가져요. 나타내는 걔네들의 존재가 동일한 기관이다 라고. 그래서 요거는 얘의 목적어고 소유격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면 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치? 그것들이 그 동일한 존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야지 말이 되겠지? 그지? 이거를 그것들의 존재하면 또 명사가 나오면 말이 안 되니까. 그지? 그것들이 동일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해석상. 그지? 의미상의 주어 형태로. 하여간 요거는 좀 헷갈려. 저거에서 반대 개념인데, 정리를 이런 거는 실전 상황에서도 해줘야 돼.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요거보다도 여기는 공통의 조상이고, 그리고 동일한 기관이라는 게 저 B라는 형질의 특징인 거야. 자, 약간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 유사성을 구별을 하는데 이제 analogous trait 얘는 뭐 여기서는 상사 형질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중요하진 않고 저 homologous라는 단어는 외울 필요 없는데 이 단어는 알아야 돼. analogous 이게 유사한이라 이게 사실 similar랑 비슷한 뜻이야. 유사한 특징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요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겠지. 하여간 저 A라는 특징인데 공통의 기능을 가져. 하지만 퍼띠를 또 비교를 하면 되니까 발생을 해.
다른 브랜치 가지에서 이 생물학적 나무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가계도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진화 트리에서, 진화 계통상에서 다른 가지에서 발생을 하고, 뭐 중요한 의미에서는 in an important sense are not the same organ, 동일한 기관이 아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동일한데 하지만 얘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다고. 얘는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좀 애매한 식인데 뭐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른 가지에서 왔다는 얘기가 저것도 되겠네. 공통의 조상이 아닌 거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다. 이만큼, 그지?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요거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지?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뭐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시가 나오는 거라, wings, 그지? 예시. 새 날개하고 벌 날개는 둘 다 사용이 돼. 비행을 위해서. 즉 기능은 같은 거야. 그리고 유사하대. in some ways, 일부 방식에서. 왜냐면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비행에 사용되는 어떤 거라도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만 하니까 in those ways, 그런 식으로. 하지만 걔네는 발생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각자 만들어진 거야. 진화상으로 관련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어. 걔네들의 비행에 사용 빼놓고.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예시야? 이거 맞지? 공통의 조상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진화해서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공통점이 없다는 게 동일기관이 아니라는 거잖아. 기능만 같을 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예시잖아. 일반적으로는 예시를 두 개를 연달아 붙일 때는 이게 만약에 역시 A에 대한 예시라고 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연결사가 있어야지. 유계통. 게다가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하단 말이죠. 올소 같은 거. 그게 없이 그냥 들어왔어. 그래서 뭐 일단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어. 하여간 뭐 이번에는 박쥐날개하고 말의 앞다리요. 얘는 기능이 달라. different function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모두 modification, 변형이래. 조상의 falling, 앞다리의 변형이야. 뭐에? 이런 모든 매물, 포유류에. 그럼 얘가 조상이 얘는 동일하다라는 거니까 얘는 아까 어디에 있었던 거 조상 동일 이거잖아. 공통조상. 그래서 이 자리가 되는 거잖아. 이 예시는 요거 B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좀 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보면 뭐 그 뭘 가지고 이제 주로 버티의 내용 가지고 판단했잖아. 사실 그렇지. 여기 버티의 내용이 이제 뭐 차이를 줄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벗이 있었고 얘도 벗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뒤에만 잘 맞추면 저게 저거구나. 공통조상이냐 아니냐, 동일한 기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될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share, 공유를 해요. 비기능적인 형질을. 이를테면은 뼈의 수, 그리고 방법들, 어떤 걔네들이 connected, 뼈가 연결된 방법, 즉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구조 동일하다는 게 여기 있었지. common structure. 오케이. 그 다음에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두 가지 상동상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들은 보통 그래서 look at overall architecture,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대. 기관에. 그리고 집중해요. 걔네들을 가장 쓸모없는 property, 역시 특징, 형질에 집중한다는 게, 쓸모없는 걸 봤을 때 그게 퇴화된 거니까 뭐 원래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식의 애들이 작업을 하는가 보지.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for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에다 B 이를 붙이면 비포잖아. 그래서 앞에란 뜻이야. 원래 림은 팔다리 사지를 얘기하는데 저거는 이렇게도 많이 쓴다. 앞다리가 foreleg이라고. foreleg, 앞에 있는 다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뒤라는 게 behind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앞에 요것만 떼가지고 앞에 떼고 hindleg 하면은 이게 뒷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물 용어 할 때는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이해만 하면은 나오면 뭐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됐어? 이런 느낌. 그럼 얘는 그 문제 유형은 고정화가 된 게
7년 정도 되네. 절평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거의 바뀌진 않아. 제목하고 어휘인데 그전에는 한 10년 정도 또 어떤 패턴이었냐면은, 왜냐면 이게 항상 수능은 또 바뀔 수도 있거든. 그때그때. 일단 이렇게.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건 단락 2개였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41번은 제목을 역시 똑같이 물어보고, 42번은 빈칸 추론이었었어. 그러니까 보통 빈칸이 뭐 여기 정도가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단락이 2개로 나눠진 건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이잖아. 주제 바뀌면, 소재 바뀌면 단락 바꾼다잖아. 그래서 여기 소주제, 소주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대주제가 제목이 되는 거였었단 말이죠. 이런 식이요? 자, 그런데 이제 빈칸이라면, 왜냐면 문제집 같은 거 찾아보면 옛날 이제 스타일 이것도 있을 거거든? 그렇다면 이 빈칸에 추론 근거는 반드시 지문 내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추론 근거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소재가 다른데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꼼수도 쓰지 말고 여기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빈칸 토픽 센텐스를 먼저 구해라 해서 문제를 이걸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뭐라 했어? 빈칸은 주제문이라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읽을 필요도 없을 조차 이런 식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풀고 나서도 여기가 찝찝해. 그럼 이제 그때 써먹는 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빈칸하고 연결하면 제목이 확실하게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었다고. 자, 그랬는데 이게 8년은 아니구나. 더 오래된 것 같아. 한 10년 된 느낌이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빈칸이 이제 지금은 4개만 나오잖아. 31에서 34번까지 4개만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빈칸이 한 8개 정도 됐었어. 빈칸이 겁나 많았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걸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영어 시험이 빈칸이 많아서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빈칸을 줄여! 해가지고 빈칸을 줄여가지고 이게 어휘로 바뀐 거야. 누구 때인지 알니? 빈칸이 어렵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 킬러 문항이 문제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바꾸는 게 있어.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바꾼 게 뭐냐면은 어휘 문제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뜩 있어. 어휘 문제로 바꿨어. 한 10년 됐나 보다. 이건 그러면은 8년이 아닌가 보다. 절평 전에 바뀌었나 보다. 그럼 이제 어휘가 띡띡띡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타겟팅을 해서 이거 보면은 여기 다 안 읽어도 문제가 쉽게 풀려서 어렵지 않았거든? 오히려 시간상 절약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뭐 주제 제목이야. 보통 뭐 여기서 어딘가 가다가 내가 이게 뭐 여기가 토픽 센텐스가 여기라고 판단했어. 그럼 요 단락의 역할은 뭐냐면 대부분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일 거란 말이야. 그지? 아니면은 앞에가 뭔가 여기는 읽어보니까 되게 세부적이고 뭐 여기에 주제문을 주는 경우도 있어. 하여간 다 읽어서 주제문이 이거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확정을 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번에 있는 것처럼 어휘라는 거는 얘가 어쩔 수 없이 주제하고 상관이 없이 해당 문장 앞뒤를 보고서 이 어휘 자체가 논리상 맞냐 아니냐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 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불리해, 시간적으로. 얘가 더 쉬운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바보같이 이게 더 쉬운 거야. 빈칸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도 오답이 이제 41번하고 42번, 그러니까 어휘가 있잖아. 그럼 요거는 정답률이 높아. 특히 이제 이게 뭐 3점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여기가 오답률이 좀 높아서 항상 중상 난이도 한 50% 정도의 정답률을 보여주더라. 방법은 이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봐. 지금 대표적으로는 단락이 2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하여간 얘네 이게 이제 지문 2개 분량이거든. 뭐 단어가 하나 이제 뭐 수능 기준으로 한 170단어, 160단어 되니까 뭐 300단어 좀 넣어나갈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도 그 당황하지 말라. 노 당황스. 하나로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똑같아. 동일해.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와. 기출문제 보면 알 거야. 3개의 단락으로 나오기도 해. 분량은 비슷해.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여기도 주제문 있고 소주제 어딘가 단락 중에 주제문 있는 단락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자, higher education은 고등교육,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grown, 성장했대. from A to B지? 여기에서 여기로.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적인 체계 시스템으로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 교육을 상류층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대중적으로 다 가잖아. 그렇단 얘기야. 오케이, 소재는 뭔지 알겠다네. 그 이제 구체적이네. 예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증가된 참가자, 고등교육 참가자지 이 비율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In the decades에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몇십 년 동안이니까 괜찮은 거지. 앞에서 왜냐면은 여기서 고등교육이 늘어났다며. 그럼 증가된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 어휘는. 그지? 앞뒤에 근거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 20년, 14년에서 중간에 역전만 안 나오면 계속 늘어난 거잖아. 그지? 이 참가 비율이 고등교육에 뭐 역시 뭐 거의 더블, 두 배가 됐대. 19에서 34%. 뭐 전 세계. 쭉쭉 가면 되지. 그거는 쉽게 이렇게 읽히니까. 인구의 구성원들, 학교를 떠난 연령, 범주 캐테고리 18에서 23세. 고등학교 하고 이제 올라가고 뭐 하면 계속 대학을 간다. 뭐 그거네. 여기까지 별 얘기가 없네. 그냥 고등교육의 참가자들이 늘었다 이거네. 그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극적인 팽창, 고등교육의 팽창은 has been marked. 표시가 되었어. 마크. 더 폭넓은 범주의 뭐 기관들, 고등교육 기관 학습에 그리고 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인구 분포라고 밑에 있지?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뭐 그 고등교육이 팽창했다는 게 대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대학생 수가 늘어났다. 그거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주제문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주제문을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문장인 거 아니야. 고등교육 늘어났음? 이거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여기가 토픽 센텐스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뭐 고등교육에 뭐 참여자나 뭐 이런 게 뭐 늘어났어. 뭐 이 정도만 판단하면 주제는 일단 이렇게 된 상태잖아. 주제문은 밑에 있겠네. 그치? 이게 사실 이런 얘기 정도를 가지고 주제를 골라라라고 하진 않잖아. 저런 현상, 구체적인 걸 가지고. 그다음 밑에 볼게. 변화인데 엘리트 시스템으로부터 역시 from A to B 대중적인 이제 고등교육 체계로 변화는 뭐하고 관련 있냐? 아, 그러네. 그게 political needs, 정치적인 요구하고 관련이 있대. 그럼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 설명하는 거잖아. 그 이유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한 거냐? 만들기 위해서 전문화된 노동력을 그 경제 발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고등교육자가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는 첫 번째 단락은 고등교육이 증가했다고. 여기는 이제 고등교육의 증가의 뭐 원인 정도가 되는 거네. 그럼 뭐 주제는 합치게 되면은 뭐 이것과 원인에서 여기가 주제문이 될 것 같기는 해. 현재까지는. 일단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지만 뭐 여기서 여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발전하려고 하면 고등교육이라는 게 특별한 전문화된 교육이니까 뭐 가능하다고 봐.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좀 약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요. In theory 하게 되면 이게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보통 뭔가 정책 같은 거를 설계할 때는 자기 정책 의도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실제 잘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때 많이 쓰는 거라고. 실제 실현되지 않는 거 보통은. 자, 이론상으로는 고등교육 팽창 뭐 하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숙련된 노동력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확장시킨 게 이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켜야 돼. 뭐에 있어서? 셀렉션, 학생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의 컨트롤, 통제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아리까리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론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 뭐 한글로 좀 써주게 되면 그 이론상으로는 고등교육이 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그 시험이라는 게 감소해야 되니까 시험의 역할 자체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 시험을 잘 안 본다는 얘기하는 거거든. 시험을 안 본다고? 대학교 갈 때 시험 보고 보는 거 아닌가?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되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접근 방법, 평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니시에이트, 촉발하면서 시작한다는 거니까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 차단하는 거야. 평생 학습을. 그러면 시험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럼 여기서 평가 자체가 있어. 그럼 얘가 그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부정적, 저 평생 학습을 방해하는 거, 방해라고 하자. 그지? 블락 차단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래. 요걸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러네. 시험의 역할이 감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자체가 평생 학습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석은 했어도 잘 모르겠다가 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다시 말하면 평가인데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집중, 어떤 걸 위한? 발달을 위한.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얘가 그 학습 자체, 평생학습은 평생학습하는 거잖아. 고등교육인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습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에 대한 발전, 뭐 발달에 대한 피드백,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고등교육이 발전하면 이걸 방해한다 라고 해서 잘 모르겠다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은 저랬는데 현실은 이렇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저게 좀 단서가 되겠다고, 여기서는.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셜 폴리티컬 체인지, 사회 정치적 변화, 이렇게 이제 고등교육 팽창시키는 이런 사회 정치적 변화가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 이런 모순의 장을 설치했어. 이런 고등교육에 있어서 평가를. 그럼 이게 뭔지 모르지만 모순의 장이라고? 좋은 것 같진 않은 거거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고등교육이 역시 그것도 발전을 했는데 이게 모순의 장이라는 거, 뭔가 마이너스 요소를 만들었대. 안 좋다는 얘기 같아.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이론하고 현실은 상반된 거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쪽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해야 되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않냐? 뭔가 좋아야지 뭐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돼. 여기 이런 대량 고등교육은 요구한다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평가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examination. 그리고 이제 이 객관식 퀴즈라는 게 이제 선택지, 우리가 보는 시험이지. 객관식 시험 같은 거. 그래서 그리고 최소화, 미니멀리스트, 최소화되고, 그리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또는 표준화된 피드백.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 내는 거 수능 생각하면 딱 맞을 거야. 종종 초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얘네가 뭐 하도록? 점수에 집중하도록, 피드백보다는.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모순의 장이라고 하는,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학생들이 점수에 집착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왜냐면 점수를 잘 맞아야죠. 고등교육을 참여할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평생학습하고 이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점수에 집착을 하고 피드백은 무시한다라고 여기 썼다고? 피드백보다는 점수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피드백은 어느 쪽에서? 요 원래 이론적인 거 여기서 기대했던 거거든. 피드백. 너의 지금
학습 평가가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이지, 이게 정성적 평가 같은 느낌이야. 이게 정량적 평가고, 수치화한 거고, 이건 이제 너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피드백 주면서 이렇게 공부해보자. 자, 평생 학습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야. 고등교육의 목적은 전문화된 노동력을 길러내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 학교 때 잠깐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생겨서 평생 학습 본인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뭔가 효율이 필요하다 보고 막 고등교육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획일화된 현재와 같은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게 이 평생학습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좋은 말로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in contrast 또 대조가 나와요. 여기 그지? 대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학생들 엘리트 체계, 이제 과거야. 이렇게 대량 대중 교육 체계가 나오기 전에 과거에 이럴 때 얘는 허락을 했다고 보다 가까운 관계를 학생과 교사 사이에. 그럼 이거 직전이랑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당연히 비인간적인 관계잖아. 임퍼스널한 거잖아. 선생님하고 교류가 없어. 난 점수가 중요한 거거든. 이거잖아. 그럼 여기는 인간각인 인간적 관계가 가능한 거고. 대조잖아. 여기 대조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지막에 formative feedback이라는 게 형성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둘이 뭔가 교류를 맺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해 나가면서 피드백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분사 구문에서 with AB 구문이거든. 이렇게 with 명사 분사해서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잖아. 얘가 형성을 하면서 정신 학업적인 능력, 심지어는 학생의 캐릭터, 인성까지도 형성을 해주니까 과거의 엘리트 체계가 오히려 인성 발달이라든지 학생의 학업적 능력에는 더 좋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때 이제 소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 대중교육에서는 저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증가 원인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고등교육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난 오히려 이제 모순의 장, 즉 모순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아이들이 평가 방식인 점수에만 집착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주제문을 하나만 고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요거지 요거 in reality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봐,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이제 답은 다 구한 거거든. 그래서 제목은 아까 이거는 아까 뭐지? 요걸로 가면 되는 거고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뭐 좋은 말로 뭐 촉진한다든지 뭐 facilitate이라든지 여기 책에는 아마 정답에는 뭐 가능하게 한다, enable이었었던 것 같아. 뭐 이거 좋은 말은 다 가능하다고 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고등교육이 증가를 했고 그 증가한 게 오히려 선생님하고 교사 사이의 관계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고 학생들은 점수에만 집착하게 하는 그런 평가 체계를 낳았다. 모순이 생겼다. 그거였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무관한 거지? 평가 없이 가르치는 게 가능하냐. 그다음 2번은 엘리트 대 대중 이런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3번은 mass higher education 대량 고등교육과 그것의 평가에 있어서 현실. 뭐 되려면 될 수 있을 것 같지? 평가 현실은 지금 점수 체계 뭐고 점수 시험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고등교육 시스템이 교사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고등교육이 경제발전 이끌어 해서 답이 그래서 3번이 된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걸로. 요거는 조금 까다로움이 있다고 봐. 근데 어쨌거나 뭐 느낌적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방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요거는. 이해되겠니? 어휘 문제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4번을 한번 해보셔. 미니멀 프로세싱은 최소의 가공이지, 가공. 프로세스 처리하다, 가공하다 뜻이 있으니까. 걔가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래. 첫 문장이 주제문 아니야? 베스트 이런 거 최상급 주면 주제문이라며, 그지? 유지. 뭐 하는 최고의 방법이냐면 원래의 맛을 유지하고 저것도 맛이네. 플레이버도 맛이고 테이스트도 맛이지 뭐. 뭐 없이 필요 없이 뭐 인공적인 맛 첨가하는 거, 추가하는 거 필요 없이 이것도 첨가물이고 애더티브, 애드가 있으니까 첨가물이요. 또는 너무 많은 소금, 그지? 소금 또 안 좋으니까. 일단은 첨장에서 최소의 가공이 좋다. 맛을 보존하는데 뭐 그거네. 그 다음에
아,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구나. 올 수가 있구나. 그럼 사과 딸기니까 합쳐야 되잖아. 과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즉, 최소 가공은 또 효율적인 방법이야. 이것도 좋은 거긴 한 거잖아? 두 가지가 좋구나. 대부분의 영양분을 유지할. 특히 가장 민감한 영양분, 예를 들어서 많은 비타민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이게 이제 항산화제까지. 그럼 주제문은 이거 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결국은 최소 가공이라고 하는 게 맛을 보존하는데도, 영양을 보존하는데도 좋다. 이거네. 그치? 그잖아. 일단 뭐 주제를 만들어 본 거야. 저게 아직 주제문인지 확신은 못 하겠는 상태야. 뭐 보충 설명 안 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 이게 이제 밀링이라고 하는 게 제분이란 말 알지? 이렇게 곡식을 빻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미는 그냥 영어로 치면 홀 그레인 통밀 같은 거 있잖아. 통곡물인데 현미 같은 건 저렇게 재분해서 이제 도정해서 맛을 좋게 하려고 깎아낸 거잖아. 그런 걸 이제 밀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리얼은 이것도 곡물이야. 이게 그레인이야. 얘가 또 최상급이네. 그지? 최고로 가혹한 과정이래, 제가. 마이너스, 그지? 뭐에? 그게는 극적으로 영양분의 함량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콘텐츠는 내용물보다는 함량이 되겠다. 뭐 내용물이라 해도 상관없긴 하겠네.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상반된 얘기가 나왔고, 얘를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뭐 프로블럼이라고 봐도 되겠지? 부정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원래는 최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공하면은 영양분이 되게 안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지 말아라라든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알려주고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에서는 맛이나 양분 두 개를 다 언급을 했지만 여기는 영양분 언급만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게 영양에는 되게 안 좋다라고 해서 도입 주제문으로 바뀐 거라 1번 문장을 일단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치?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재분하면은 영양분이 되게 영향을 안 좋게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도입 주제문으로 바뀌었어. 그지? 얘가 주제문. 그 다음에 와일 나오니까 또 이것도 땡큐지? 역접이면 뒤가 내용이 중요해질 거 아니야? 곡식은 원래 천연적으로는 되게 풍부해. 이런 거 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잘 몰라도 하나 정도만 보면 뉴트리언트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미량 원소, 미량 영양분, 미세 영양분, 뭐 항산화제, 뭐 식이섬유 뭐 이런 게 있대. 여기까지 넘어와서.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게 많은 거지만 역시 보충 설명 또 나오잖아. 이 제분이라는 거는 보통 제거한다 방대한 다수의 미네랄, 비타민, 기타 등등 안 좋은 거를 백미를 만들기 위해서, 백미가 아니죠. 흰 밀가루지. 화이트 플라워니까. 흰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말을 좀 더 길게 풀어준, 이게 지금 상세한 서술 아니었어? 주제문 맞는 거지, 여기까지? 자, 그럼 됐네.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거는 저렇게 가공이 됐던, 재분이 됐던 얘는 영양분의 안 좋아가 일단 주제가 되긴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곡식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화학적인 비료의 사용 최소화돼야 되고, 그리고 해충의 저항성 있는 곡물 품종이야? 버라이티는 이게 품종이 여기서 다양성도 되지만 반드시 개발돼야 된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곡식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재분하면 영양분이 떨어진다 할까 완전 소재가 다른 거지, 그지? 갸우뚱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아까 글 순서할 때 얘기했었던 문법적인 그런 거 근거 있잖아. 여기도 먹혀요. 그러니까 35번에서 39번까지가 그걸 다 적용을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평가원에서 이쪽을 간접 글쓰기라고 하거든. 간접 글쓰기 영역에서는 저렇게 문법적 근거해가지고 내용 맞추고 그것까지 확인해줘야 돼. 그러면은 such a spoilage는 이거 직접 문장해야 돼. 아까 했지만. 그러면 그런 앞에 문장에 스포일리지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스포일리지가 좋은 단어는 아닌데 이건 지금 좋은 얘기 아니냐? 그렇잖아. 저러한 뭐 망침, 이렇게 망쳤어. 망친 게 어디 있어? 여기 직전에 보면은 이렇게 영양분을 제거했으니까 망친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스포일즈가 똑같이 들어오진 않을 수는 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핵심 영양분에 저는 파괴가 되겠지. 그러한 파괴 그리고 식이섬유의 파괴 얘는 더 이상 수용 가능하지가 않다. 어떤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식단 목표를 하고 있는 최적의 영양분의 밀도 그리고 건강한 보호 뭐 하여간 좋은 말들이니까 요거 보는 순간 오케이 해가지고 3번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치는 직접 문장에 스포일리지 저렇게 망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대조가 있으니까 대조를 하나 볼게. 반면에 그럼 이건 현대식 재분하는 정제하는 뭐 이런 과정에서 영양분 손실되는 거였고 fermentation 발효야 다양한 음식들 또는 germination 발화야 밑에 있잖아 곡식의 발화 뭐 이런 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고 우리 뭐 고추장 된장 이런 느낌인 거지 뭐 로우 에너지도 적게 쓰고 되게 영양분이 풍부한 프로세스 가공 과정이라는 거네 뭐에 이 sounded interest 이런 합당한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사운드를 소리가 아니라 그 이런 거 속담이랄까 예전에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 사운드 마인 어가 있어야 되는데 inner 사운드 body 이렇게 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건전한 정신이야 이것도 기억해 줘야 돼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운드 초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 나는 선택이 아니라 요거는 건전한 건강한 이런 식으로 합리적 합당하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심이 있는 뭐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해서 사운드가 저 의미로 사용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 관계사절이 이제 하나의 선행사를 두 개가 꾸며주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모양은 보통 이렇게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 명사가 있고 관계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주고 이럴 수 있어. 그럼 해석은 뭐 우리말 해석 좋은 거는 이거 한 것으로서 이거 한 명사 뭐 이러면 되는데. 또 이제 요거는 관계사절로 꾸며주는데 요 관계사절 끝에 또 명사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얘가 얘를 꾸며줄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저렇게 관계사절이 두 개가 나오면 선생님 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석을 해봐야지 자연스러운 걸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샘플로 나온 331번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니까 뭐 땡큐지 이건 이렇게 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사절도 병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래 요거 이제 people 뭐 이거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second hand smoke 간접 흡연이지 그거는 흡연인데 사람들에서 inhale 들이마시어진 inhale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exhale은 숨을 내뱉는 거야 who not themselves smoke 그들 자신은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여마셔지는 저 흡연 연기다 그 다음에 요걸 볼게 333번 자 we stand in a proper 요게 그 하나의 표현이거든 stand in of인데 요 라는 게 우리말로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의 개념은 존경하는 건데 저 사람이 포스가 너무 세가지고 약간 두려우면서 존경하는 상태를 라고 그래 그러면 stand in of하고는 주어가 목적어의 경외심 안에서 서 있는 거잖아. 그냥 주어가 목적어에 대해서 저 사람 목적어에 대해서 그 경외심을 가지다야. proper한 말 하나 넣은 거야. 적절하게 경외심을 가진다. 그냥 그거야. 우리는 하여간 요 인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진다. 끝. 문장은 어떤 인간? 요거 후준형 인간 얘기하는 거 어찌고 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이동을 하는 거야. 높이 전치사 명사니까. 높이가 되겠지? 높은 곳으로 far beyond our range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경외심을 갖지 않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취가 측정이 될 수 있어 오직 극소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얘도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도 이렇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사고 수준이 우리의 사고 수준이 훨씬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성취가 오직 소수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이번에는 얘 관계대명사는 얘는 요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했던 요것도 붙어 있는 거야. 그 소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사고를 따라갈 수 있어. 이해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의 결론을 도전할 수 있는 극소수.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his, 요 그는 누구냐면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재잖아. 천재 사고를 따라가서 결론에 도전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극소수의 천재 아니냐.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는 이게 예전에 기억 남는 문제, 이게 사실 문제풀이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좀 복잡했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어가지고 기억 남는 거. 이건 이제 고2 거였었어. 좀 오래된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요거 그냥 해버리자. 요거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보지 못하겠어. 한번 해보셔. 어법 직결. 됐지? 일단 볼까?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리더인데 who emit negative emotional state of mind,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내뿜는, emit은 방출하다, 뭐 배출하다, 내뿜다지. 이런 리더들. 그 다음 또 관계사절이다? 그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이게 수식어 이렇게. 그지?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이거 이제 원래 이거 하면 선행사 확인해야 되는 게, 어쨌거나 선행사 확인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 바로 앞에 직전에 얘가 반드시 선행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 해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 뒤에 여기 해석해 봐야 돼. rude and boss야. 무례하고, boss는 보스가 상사잖아. 되게 이제 상사인데 좀 거드름 피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거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얘 선행사는 누구야? 역시 공통의 리더스를 얘기하는 걸로. 그지? 해석, 관계사절 뒤에 해석 가지고 사람 삶을 선행사 따지는 거야. 방석 직전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되게 별로인 리더네. 얘네들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따르는 추종자가 적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절 내에 동사의 수일치라고 해서 이제 선행사를 찾아가지고, 그지? 단수냐? 복수냐? 그거잖아. 왜냐면 관계대명사 가지고는 수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뭐 구조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지? morality, 도덕성은 종종 그것 자신을 표현한대. 그 도덕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as a duty to perform an action.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임무로서, 뭐 책무로서. 도덕성은 뭔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래. 그런데 그게 that advances the interest of others, 타인들의 이익을 진전, 즉 발전시키는 거고. 그럼 요 행동이겠네. 요 선행사는, 그죠? 행동.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의 생략구문이라는 거 아니야? our one's own interest가 빠진 거지. 저기 자기 자신의 이익은 해치는 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같이 선행사가 단수니까 이렇게 함스 액션 해가지고 함스가 되겠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건 자기 이익은 희생을 하고 남들의 이익은 증진시키고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이 임무를 도덕성이라고 한다. 뭐 내용 그렇게 되는 거네. 주어와 멀리 떨어진 주어 수식 형용사구 관계사절인데, 저번에 얘기했었던
왜 내가 긴 주어를 피하는 방법 중에서 저번에 동격으로 나왔었잖아. 이렇게 관계사절 있고 동사 있고 뭐 보호 한두 단어 정도 있으면 주어가 길어. 그래서 그 긴 주어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얘 관계사절을만 이렇게 이 자리로 끌어내는 거. 요거 종종 나온단 말이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뭐 여기 형용사구도 길었어. 뒤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if technology is created. 만약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용하는 더 적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원래 이게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기가 주부가 너무 길으니까 뒤로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should have 뭘 가질 거냐면은 same basic effect. 동일한 기본적인 효과를 가질 거다. 뭐와 똑같은 증가시키는 전체 에너지양, 이용 가능한 전체 에너지 총량을 증가시키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냥 밑에 걸 바로 볼게. 자, 교사는 하이라이트드 강조했다. 팀으로서 일하는 것의 중요함을, 그지? 같이 해라 이거지. 특히 언제 시간이 run out, 뭔가 부족해질 때 그 활동을 complete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도 이 의도를 봐야 되잖아. 이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있었던 걸로 갔다 되는 거야. 이거 타임을 꾸며주는 거구나. 투부정사겠지. 그러니까 활동을 완수할 시간이 부족해졌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관계사절이 아니었네. 오케이. 저 투부정사가 이거 할 시간이 run out, 부족해질 때 저렇게 가야 되는 거네. 오케이. 투부정사도 뒤로 끌어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자, 여기는 어법 직결만 하나만 해보고 갈게. 이것도 한번 해봐. 관계사절만 생각했네. 됐지? 이것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행사 찾는 거는 여기 보면 돼. 뭐 최선의 육체적인 형태잖아. 그래서 비인 쉐입 하면은 그 몸매가 좋다는 얘기라 건강하다는 얘기야. 신체 상태가 좋은 건데 이 협상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지? 그래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 만약에 선행사를 이거라고 잘못 생각했다 칠게. 그럼 복수잖아. 그럼 이게 동사가 이렇게 복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저 is라고 단수가 나오면 제가 아닌가 보네? 그래서 독해할 때는 오히려 뭐 이런 거 근거를 가지고 선행사를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한테 말할 텐데 개인이 협상에서 뭐 이긴데 협상을 잘 한다는 얘기지? 어떤 개인? 신체적인 상태가 좋고 그리고 긍정적인 뭐 육체적인 스태미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계사절이 원래 저기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 아까 요거 패턴에 해당된다고. 요게 하여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만 좀 확인하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 마지막 여기서는 자, 관계대명사 뒤에 I think you라는 거 저것도 많이 나오지. 문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관계대명사하고 what도 관계대명사잖아. 뒤에 주어 동사 I think만은 아니야. 되게 다양하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게 삽입이라는 거잖아. 삽입. 보통 I think, I suppose 이런 게 많아요.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어. 지워도 되긴 하단 말이지. 이런 느낌이야. 우리는 사람한테 투표를 한다.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 동사잖아. 이게 삽입이지. 얘는 띵겨. 어떤 사람? 우리의 이익을 최고로 잘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추가로 읽어주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게. 아빠는 항상 did 했다. 역시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삽입이요. 그가 생각할 때 뭘 했냐면 what was the morally right?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했고, 그리고 아빠는 항상 투표를 했다. 방법으로. 어떤 방법? 역시 삽입이요. 그가 믿기에 that was right. 올바른 방법.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에 어법 직결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다. 그것만 해보자. 이거 못 뽑았는데, 잘못하면. 됐지? 이것도 결론은 이거야. what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what is possible 가능한 거잖아. 내용만 한번 볼게. every time 뭐 할 때마다지. 네가 말할 때마다, 진술할 때마다, 네가 원하거나 또는 믿는 것을 말할 때마다 너가 첫 번째야. 그 말을 듣는. 그래서 그건 메시지래. both A and B야. 너하고 타인에 대한 메시지야. 뭐에 관한? 네가 생각할 때 what is possible 가능하다라는 것에 관한. 그러니까 네가 말을 최초로 할 때 타인한테도 말하지만 너한테도 처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네 생각을 반영한다, 가능하다라고 뭐 그런 얘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가보면 되겠다. 또 이거잖아. 이제 또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what that 뭐 그거잖아. 위치.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게 that이 있고 what이 있고, 그지? 앞에 명사가 나오냐, 동사 또는 뭐 전치사도 되는데 일단 동사라고 하자. 그래서 일단 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대시해야 된다. 얘는 명사니까 명사 연달아 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동사가 나온다면 얘 둘 다 명사절 역할을 하니까 이때 이제 뒤에 구조 파악을 해서 접속사니까 얘는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고,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구조가 뭐예요? 주어, 동사, 형용사, 주어하고 자동사, 뭐 수동태 이런 거 다 완전한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뒤가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돼서 명사 다음에 나온 요 that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물이라면 위치로 바꿀 수는 있긴 한 뭐 그거지.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문장을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더띵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어쨌거나 요렇게 얘는 수식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명사란 말이야. 이거 수식어고. 이거 한 묶음이니까 이게 명사잖아. 그래서 what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였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다음에 what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서 what이 된 걸로. that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됐지? 요거 1학기 때 했던 거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모양상으로 쭉쭉 나오는데 뭐 한번 구조만 한번 보자.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주어 자리니까 앞에를 뭐 볼 필요는 없지. 시작이 저거니까. 그러면 불완전해.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그지? 단수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 동사 뒤에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 뒤에 있고. 아까 봤던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불완전하고 전치사 뒤에도 불완전하고. 그지?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비동사의 보호.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완전한 구조, 조, 동사, 보호,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일 땐 생략도 가능하다 해서 그 동사, 준동사 얘기할 때 그 개수 맞출 때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안 써 있어도 여기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오케이, 문장 두 개, 접속사 생략될 수도 있어. 제 경우에는 이거 했었고.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동격의 대시라는 거지. 이 동격의 대 같은 경우는 뒤가 구조가 완전하단 말이야. 이건 자동사야, 완전해. 그래서 이제 저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있고 that이 있어. 그럼 그 뒤가 구조가 완전하면 동격의 접속사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니까 that 앞에 명사가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게 that을 밑줄을 쳐놨어 하면 틀릴 수가 없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hat 앞에 동사가 있어. 그럼 이때 맞아야 되는 건 뒤가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동사가 나오면 뒤에 구조가 완전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that은 틀리는 경우의 수가 매우 드문데 내가 이제 틀리려면 어떤 경우 틀리는 거야? 동사가 나오는데 that이 나오는데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면 이거는 틀리잖아. 근데 뭐 이런 경우 사실 딱 봐도 약간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긴 해. 그래서 이제 that은 밑줄 어법에서는 거의 안 틀린다. 일단 패스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that이 참 여기 앞에는 이게 동사가 아닌걸요? 명사도 아닌걸요? 그렇지. 이거는 뭐야? 쏘대구문이잖아. 쏘대구문. 이건 따로 그냥 기억해야지, 이런 거는. 이때 이게 뭐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고, 이때는 역시 구조가 완전하지.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완전하다고. 명칭이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구문은 이제 실전 적용해서, 샘플 문제 칠판 잠깐만 봐봐. 여기 보면, 요거는 이게 이제 처음에 what이라고 밑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여기까지는. 동사 다음에 이어진 거니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니까. 되게 구조가 불완전하면 되는 건데, 주어가 있고, keep trying hard. 목적어까지 완전한 구조 나왔잖아. 그래서 that이 된 거지, 뭐. 이렇게 뒤에 구조로 판단한다는 걸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치사가 있고 what의 밑줄이 있어. 괜찮은 거지? 그럼 뒤가 구조가 불완전하다면 괜찮은 거야. 근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으면 괜찮은 완전한 구조니까, 그래서 what이 아닌 걸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위치를 바꿨냐면 이게 이제 of 위치지, of 위치. 왜냐면 이게 be aware of 있잖아. of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낸 거란 말이지.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뒤쪽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그 애들이 보통 많이 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의 문제 풀 때 자꾸 뒤만 확인하더라고. 앞에를 꼭 봐야 돼. 앞에 상황하고 뒤 상황을 두 개를 다 봐야 돼. 관계대명사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앞뒤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야지 틀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what이 있어. 명사 있어. 그냥 아니잖아. 그잖아. 뒤에 구조는 위치가 됐든 what이 어차피 불완전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쓸 수 없잖아.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쪽에서 뭐 명사도 있지만 이거 다음에 구조로 간다고 하니까 구조로 가봐.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뒤 구조 완전해야 되는데 trying to say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what이 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디나. 그다음 콤마도 똑같아. 콤마도 똑같은데 이제 다만 콤마에서는 콤마 다음에 what이나 that은 안 된다라는 외우는 게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것도 일단 얘는 그냥 안 되는 건데, 뭐 사물이라 위치 밑줄 있다 칠게. 그럼 네가 불완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 일리미네에서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해서 위치 괜찮구나.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지. 됐지? 여기까지인데?